예, 저 발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제목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소비자 변화와 외식 경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특히 5개 파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저희 외식 산업에는 항상 대두되는 말이 있죠. 포화됐다. 시장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음식점이 많냐? 그만 들어와야 된다. 그리고 허가제도 해야 된다. 여러 가지 구설수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강력한 이제 반발에 부닥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경고가 많고 신문이나 모든 언론에서 외식 산업이 그야말로 폐업, 그냥 창업자의 무덤같이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식 창업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원인 진단을 잠깐 할까 합니다. 제가 이 2014년에 이제 그 기재부 차관했던 박병원 수석 있죠. 그분 강연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가 지금 이제 해외 수출이 얼마입니까? 500만 대가 넘었네.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아는데 한국에 세워진 자동차 공장 마지막에 언제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갖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분 말씀이 93년도에 한 게 마지막이다. 93년도에 세워진 게 아마 그 전주에 있는 상용차였던 걸로 기억하고요. 최근에 그 이후에 거의 20년쯤 다 돼서 요즘 얘기하는 광주의 그 경차 만드는 공장이 세워졌죠. 그만큼 국내에 안 세워졌다는 거죠. 지금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조립 공장이 전 세계에 몇 개가 있냐면요, 20개가 있습니다. 조립 공장 하나에 연산 한 25만 대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현대차가 코로나 직전에 450만 대를 수출을 판매를 했는데 얼추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국내에 있는 거는 이제 94년도에 세워진 게 마지막이고, 그 한 국내 6개인가 그 정도밖에 없고요. 전부 다 해외에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중국 시안에 저희 학회에서 같이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SSD 그 조립 공장이었습니다. 왜 시안이라면 이제 장안인데요. 완전히 거긴 내륙 중심이거든요. 왜 근데 거기에다가 이렇게 컴퓨터 말하자면 공장을 세웠는지 여쭤보니까 그 시진핑이 정치적 근거지이기 때문에 아마 압력도 있었고 또 이 서로 간에 그런 게 있어서 거기다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수출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니까 비행기로 수출을 하는데 공항이 이제 747 수송기가 비행기가 내릴 만한 여건이 안 돼 갖고 곤란하다 했더니 6개월 만에 그냥 딱 국제공항으로 역시 중국인 것 같아요. 저희 그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이제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규모를 물어봤죠. 했더니 5천 명 공원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직원은 얼마나 됩니까? 하니까 지금 150명이 이 라인이 조립 라인이 안정화될 때까지 여기 지금 근무하고 있대요. 국내에서 와갖고 계속 근무하나요? 했더니 10명만 남겨놓고 다 1년 내에 돌려보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일자리가 상당히 없겠구나. 한 10명 정도만 남고 나머지 4,990명은 다 중국 사람으로 채우겠구나 했는데 더 놀랬던 건 그 삼성전자 공장 앞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부지가 더 남아 있었어요. 근데 한 반만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했더니 이제 하도급 하청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따라온 거예요. 부품을 공급을 해야 되니까. 나머지도 거기 다 채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니 이제 국내에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요. 저 빨간 점 보이시죠? 여기 지금 빨간 점. 요게 피크인데요. 그게 91년에 국내 제조업 522만이 피크고요. 그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조업이 많아야지 그게 이제 임금 근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조업이 임금 근로자가 돈을 써야지 외식이라든지 우리 서비스 산업이 이제 활성화가 될 텐데
국내 제조업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하니까 외식 산업도 상대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재미난 거는 여기 지구의 서비스 일자리인데요. 예, 상당 부분이 외식하고 소매업 쪽 말하자면 자영업자입니다.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국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제조업 일자리가 없어지고 공장은 다 해외에 생기고 하니까 없지만 생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생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고,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잠깐 여기 제가 이게 여기 보면 한번 푹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이게 총 일자리거든요,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푹 가라앉은 게 잘 아시다시피 97년 11월 둘째 주에 저희가 IMF를 맞았고요. 제가 이거 날짜까지 기억하는 거는 제가 그때 마침 삼성경제연구소에 있었고 개인적으로 저도 피해가 무지하게 컸습니다. 하여튼 IMF 때문에 아주 그냥 치가 떨립니다. 예, 그래서 원래 얘기했던 월급을 못 받고 반밖에 못 받았거든요. 연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했더니 그게 보너스지 원래 연봉이 아니다. 예, 처음 들어갈 땐 얘기가 그게 아니었었는데요. 하여튼 푹 꺼지고 그다음 이제 98년부터 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 들어온 다음부터 벤처붐을 막 일으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경기가 살아나는 것 같이 이렇게 좀 올라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점선 보이시죠? 요게 바로 저희가 IMF만 없었다면 계속 갈 이 총 일자리였는데요. 요때 이제 IMF 때 뚝 떨어지고 나서 요렇게 갭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일자리가 올라가긴 하지만 갭이 있어요. 요 갭이 바로 청년 일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는 지금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없어진 지 20년이 됐고요. 저 한 10년 동안은 이태백이다, 뭐 20대 태반이 백수다 해서 이태백이다, 하얀 손이다 해서 뭐 자조적인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그런 얘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연히 일자리 없는 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창업해라 열심히 하는데 뭐 어느 정권이 들어와도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따라서 우리 외식 산업에도 사실은 서비스업이 대부분 차지하는 게 지금 저희가 서비스가 고도화가 되지가 않아 갔고요. 요 자리가 지금 이제 청년 일자리가 없어진 거고요. 되지가 않아 갔고 대부분이 이제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외식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매업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 뭐 성백선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지만 유통학회장 하면은 소매업하고 관련이 깊고요. 프랜차이즈 학회는 뭐 아시다시피 외식업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쪽 다 이제 산업을 보면서 참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자면은 풍선 누르기 효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만히 그래프를 보시면요. 여기가 지금 파란 거는 소매고요. 도매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소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 거는 숙박 음식업인데 뭐 대부분 외식업입니다. 외식 산업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고용 증감 보시면요. 소매가 팍 가라앉으면은 외식 쪽이 늘어나고요. 외식이 가라앉으면 소매가 늘어나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IMF 때 가장 많이 생긴 게 이제 소매업이에요. 그때 많이 화이트 칼라들이 일자리 잃었거든요. 절제 확 잘리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나와갖고 제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그래도 외식은 진입 장벽이 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소매거든요. 앉아서 손님만 받고 계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문구점이라든지 서점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겼었는데 이제 법을 꺼지면서 법을 거품 꺼지면서 푹 가라앉으니까 그 다음에 나온 게 소매업하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치킨 쪽이 확 일어났었네 이때. 치킨 프랜차이즈가 이때 굉장히 커졌어요. 그랬는데 또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 왔어요. 그래서 치킨이 확 죽으니까 이 다음에 뭐가 이제 생겼냐. 제일 많이 그때 서울에서만 은행원이 10,000명이 동시에 잘렸습니다. 한 번에 한 석 달 안에 10,000명. 근데 그분들이 다 손에 몇 억씩 들고 명퇴를 하셨거든요. 그럼 그 돈 갖고 뭐 했냐. 외식업 망하는 거 봤으니까 그러면 갈 데가 뭐가 있겠어요. 소매업이에요. 근데 소매업인데 보통 자기가
많이 익숙한 데 가거든요. 편의점 창업이 또 무지하게 일어났어요. 편의점 창업을 많이 했는데 편의점이 확 늘어나니까 이분들은 좀 돈이 있는 분들이니까 좀 좋은 목에 좀 괜찮은 데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좀 한계 상승에 있던 편의점들이 상대적으로 확 매출이 빠지고 점주가 한 해에 7명이나 자살했죠. 빚이나 이런 게 몰려서. 그래서 큰 사회 문제가 됐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해에는 어떻게 되냐면 소매 쪽에 가라앉으니까 여기 보십시오. 예, 외식 쪽 창업이 또 확 늘어. 뭐 저희는 어떻게 비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업을 식당을 그만 개업하세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돈은 많이 못 벌어도 살아남는 걸 저희가 더 정책적으로 연구하고 학교에서도 좀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비대면 시대 외식 환경 변화 짧게 하고 나면요. 소비 행태가 비대면화 됐고요. 또 산업 구조도 변하고 외식 산업 경쟁력이 점포 중심 외식 산업 경쟁력이 크게 악화됐고요. 제가 이제 지금 송년회를 이렇게 나눠 갖고 어제까지 한 7차 이렇게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8차 있는데 이제 4인 이하로 돼 갖고 캔슬했습니다. 예. 다 또 퇴직 교수님들 모시려고 했는데 연세도 있고 또 걱정도 되고 해갖고 코로나 상황 진전되면 내년에 모시겠다고 캔슬을 했는데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거 보시면 코로나 발병 시작해서 저는 이제 금년 말쯤 되면 이제 회복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문성식 회장님한테 이 주제 받을 때만 해도요. 이제 위드 코로나 해갖고 회복 이유를 생각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게 안 가고 아직도 2단계로 그냥 다시 회귀한 판이라서 참 뭐라고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내년 중반 이후는 회복 그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회복이 이제 된다면요. 이제 이건 베인앤컴퍼니에서 코로나 시작할 때 내놓은 그 전망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시장 내 경쟁 지위가 및 고객 관계에 큰 변화가 온다. 지금 준비를 하지 않으면 또 소비자 지출 패턴하고 구매 목록이 크게 달라진다 했는데 코로나 진전되기 직전에 발표했는데 역시 맞아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에 대한상의에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한 걸 이렇게 홈스테이라는 그 앞 글자 따갖고 집에 주로 저희가 머물러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만들었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특히 외식 쪽에 있는 걸로 제가 약간 이제 줄을 단 게 파란색인데요. 홈 이코노미에서 주로 이제 집에 많이 머물게 되니까 소비자 주거지 근처에 외식업계에 기회가 있다. 생각되고요. 저희도 뭐 차 타고 안 다니고요. 집 근처에서는 좀 나가서 먹게 됩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계속 요리하는 데는요 힘들거든요. 또 온라인 쇼핑, 배달이 뭐 굉장히 이제 보편화됐고요. 특히 HMR에 큰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홈메일 리플레이스먼트가 사실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에 GS 리테일에서 처음 시작을 했어요. 그때 GS 프레시라고 해갖고 근데 너무 3년 전이 아니군요. 제가 2015년인가 그때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랜차이즈 학회에서도 와갖고 그 부스도 마련해갖고 시식도 하게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안 팔려서 죽겠다 그런 말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너무 괜찮아갖고 저희 집은 이제 그 제사 지내고 식사하면요 사실은 그때부터 너무 반해갖고 2015년부터는 그걸로 합니다. HMR을 해요. 그러면 저희 이제 작은아버지나 뭐 보시면은 뭐 언제 이렇게 요리 실력이 늘었냐고 제 와이프 칭찬하는데 알죠? 다 여자들은요. 뒤에 그냥 엄청나게 박스 뜯어져 있고 한 걸. 그래서 저희는 익숙한데 코로나 때문에 HMR이 크게 늘어났고요. 온라인 쇼핑하고 그다음에 모헬스에서 건강 기능 식단하고 유기농 무농약 식단에 이제 기회가 온 것 같고요. 그거하고 또 같은 걸로 해서
농장에서 식탁으로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도 본격화되지 않을까. 미국은 이제 상당히 도입기는 지났고 성장하는 단계 초입이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몇 년 후에면은 그 지역에 있는 농장, 유기농, 무농약이 그 지역 식당에 하고 연결돼 갖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관련해 갖고 저희 외식경영학회 연구를 좀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요. 성백승 교수님이 이렇게 키워드를 6가지를 뽑아 놓으셨습니다. 아주 키워드가 컨택트, O2O, 그다음에 HMR, 가성비, 가심비, 친환경, 공감 능력 해서 제가 뒤에 발표하는데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됐고요. 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동화 로봇, 식당 공간 재구성 얘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영주, 김기진 보면은 HMR 상품을 좀 추진해야 된다. 기존 식당을 잘 안 찾아오니까. 또 코로나 위험 메시지 부정 감각이 심하니까 좀 위생에 대해서 안전한 그런 계도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해 갖고 지역이라든지 그런 가족 관광이 좀 많이 일어날 것 같다. 또 김서전하고 이기민은요, 이거 재밌는 건데 오버사이즈 패키징 조사를 하셨더라고요. HMR 관련해서. 그런데 오버사이징이 환경 친화적이 아니라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오버사이징 패키징을 기능적으로 편리하기 때문에 더 구매하겠다. 그러니까 이율 배반적이죠. 말로는 환경 친화적이다 하지만 그 부분도 뒤에 잠깐 짚겠습니다. 또 박계영도 뭐 이제 HMR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더 많은 논문이 있지만 제가 이제 몇 개만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런 연구에서 뽑아낸 키워드를 6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온오프 결합, 그다음에 비대면, 그래서 키오스크 배달 패키징, 그다음에 신기술 스마트화 자동화 로봇, HMR, 온라인 마케팅, 친환경 이렇게 되는데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 이제 외식업 심층 면접은 금년에는 못했고요. 작년 가을, 여름 가을 해갖고 실제로 제가 다니면서 면접을 다 한 거고요. 여기 말죽거리, 양재에 있는 말죽거리 거기 상권에서 다니면서 한 겁니다. 했더니 코로나 해갖고 오히려 커피 전문점은 나쁘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특히 신기술, 스마트 기술로 전환한 데는요, 오히려 굉장히 영업이 활성화되고 있었고요. 배달로 빨리 전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에서 뭐 회의만 했다면 일단 커피는 있어야 되니까 커피를 막 배달을 하는데 거기 갔더니 너무 자동화가 돼서 제가 놀랐어요. 오자마자 키오스크 딱딱 누르면은 포스로 연결되고 배달되고 여기 지금 보시면요. 배달도요. 캔을 아예 요즘은 이제 보편화됐는데 캔으로 해갖고 흘릴 염려가 없습니다. 이렇게 맥주 캔 따듯이 따갖고 이렇게 마실 수 있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경우엔 그렇게 해서 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도 박아놓을 수 있게끔 하고 보통 분이 아니셨어요. 가게는 굉장히 테이블은 작은데 배달로 매출을 상당히 올리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오히려 굉장히 잘 적응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대찌개 전문점을 갔었는데 여긴 참 많이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고 종업원 다 내보내고요. 주방 1명 그리고 사장님이 홀 서빙하고 모든 걸 혼자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갖고 점심 때 잠깐 갖고는 너무 힘들고 해서 이분이 이제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제일 힘든 게 이제 그 주문 받고 결제하고 자기가 또 음식 나르고 이거 3개를 하려니까 너무 힘드니 이제 스마트 기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중기부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태블릿 나눠줘 갖고 주문 결제 연동시키는 그걸 해주고 있거든요. 참 좋겠다. 그리고 요즘 문화가 n분의 1이 발달돼 갖고 n분의 1 자동으로 계산해서 결제했으면 좋겠다. 뭐 등등인데 여기뿐만 아니라 요 다음에도 제가 보여드리는데요. 김치찌개라든지 이런 한식 전문점들은요. 설거지에 대한 고통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설거지 때문에 힘들다. 그래서 설거지를 자동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있지 않느냐 했더니 고가라는 거예요. 깔끔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나 이런 데서 그런 부분을 좀
좀 표준화 시켜갖고 저렴하게 우리 저 자영업자, 외식업 자영업자들한테 공급 좀 해주면은 고맙겠다. 예. 돈 주고 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예. 그리고 한식 전문점을 갔더니 낮에는 김치찌개 팔고 저녁에는 소주에 삼겹살하는 아주 전형적인 영세 식당이었는데요. 여기 같은 데는 이제 스마트 기술은 필요 없다. 자기네는 한눈에 다 보이는 데고 뭐 테이블도 몇 개 안 되니까. 하지만 역시 설거지라든지 이런 그 아줌마 한 명을 더 고용을 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을 좀 로봇이나 뭔가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제 9분 정도 남아서 이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외식 점포 경영의 기본 원리는요. 매출이 늘어나든지 비용이 줄든지 해야 이익을 많이 갖고 가는 구조입니다. 예, 뭐 기업의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다 똑같습니다. 매출은 객단가, 그 다음에 고객수 곱하게 되겠죠. 그리고 비용은 고정비, 변동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저희가 보면요. 가격이 양극화가 지금 예상이 이미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가 메뉴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객단가가 낮을 때는 고객수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적응한 업체들이 바로 이제 배달 전문 식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격은 낮추되 많은 고객한테 배달을 하고요. 또 HMR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식당에 오는 고객 대신에 그렇게 팔고 있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리 유명한 냉면집 같은 데서도 식당에 가면은 한 15,000원 내야 되는데 7,000~8,000원짜리 HMR 내놓으셨더라고요. 예, 그거는 바로 이제 객단가를 낮추는 대신 고객 수를 더 늘리겠다는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오프라인 중심 외식업체들이 배달하고 HMR 판매를 한다면은 저 매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비용은 고정비, 변동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변동비도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식자재가 많이 인상됐죠. 하지만 변동비는요. 변동비 늘어나도 매출도 같이 비례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고요.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는 고정비가 문제인데요.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이제 인건비하고 그다음에 임차료 이런 부분인데요. 여러분 생각보다 임차료가 안 내려갑니다. 많이 내려갈 것 같죠? 예, 결정적인 데는 잘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생각보다. 권리금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게 다 구조적인 문제하고 결합이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요. 이제 국내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커피의 바나다 보시면요. 지금 무인 판매점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의 바나다 대표님 말씀이 무인점으로 가면은 어떻게 임차료가 줄어듭니까? 했더니 임차료보다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없어지니까 매출은 크게 늘지 않아도 한 30% 정도 비용이 줄기 때문에 적어도 그 수지 적자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 고피자 아시죠? 요즘 그래서 한 번에 5개씩 씨가 한 입 먹기 크기로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굽거든요. 그래서 인건비 절약하는 그런 이제 자동화가 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디떼킹인가 해서 치킨집인데요. 이거는 이제 중기부 장관상 받은 데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로봇 팔이 치킨을 이렇게 자동으로 구워내서 일관성 있게 튀길 뿐만 아니라 저 튀기는 알바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주 그만두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지금 그래서 자동화 가고 있고요. 이거는 미국에서 이미 굉장히 유행하는 겁니다. 브리토 박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5종류의 브리토 제공하고요. 브리토를 이제 이렇게 데울 때 1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뮤직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자동화해서 고정비를 줄인다. 인건비나 임차료를 줄인다. 이런 걸 갖다 놓으면 임차료도 필요가 없겠죠. 자, 굿이너프 법칙이라는 건요. 파리 사회과학고등연구원의 다니엘 밀러 교수가 한 얘기인데 적자 생존이 최적하기 때문에 생존한 게 아니고요. 굿이너프 하기만 하면 생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린이 높은 데 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 목이 길어진 게 아니래요. 사실은.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은 낮은 풀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낮은 걸 더 먹고 더 위험하답니다. 이렇게 먹고 있을 때 맹수 공격받기가. 그럼에도 살아남았으니
너무 최적화하려고 하지 말고 굿 이너프한 정도만 해줘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론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중기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점포등 무인 점포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단순 반복 노동용 로봇을 도입을 지원하고 있고, 또 위생 시스템을 스마트 기기하고 접목하고 뭐 이런 등등의 7가지 사업을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외식 산업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적극 활용을 한다면은 good enough 해서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생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거 하나는 이제 제 제자 사례입니다. 제 제자가 저희 이제 중소기업대학원에서 석사 받은, 그리고 지금 경희대 외식에서 박사과정 밟고 있습니다. 근데 외식 쪽으로. 근데 이 친구가 그 망원동에서 미홍 떡집이라고 떡집을 차렸어요. 좀 떡 맞는데 재질이 있어요. 여학생인데요. 근데 코로나 돼갖고 굉장히 타격이 컸어요. 이 친구 하는 게 좀 뭐라고 할까, 좀 예쁜 떡이에요. 그리고 막 이렇게 캐릭터도 들어가고 막 이런 떡이었는데 코로나 돼서 사회적 거리두기 되니까 오프라인 매장에 오질 않아 갖고, 그런데 그러면 왜 배달이나 택배를 안 했냐 했더니 떡이 이제 굳으면은 얼리고 하면은 이제 그걸 굳으면은 해동시키는 게 쉽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또 쪄서 먹어야 되고 불편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가 여기 지금 보시면 제가 적어놨는데요. 그 농진청에 농업 실용화 재단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굳지 않는 떡 특허 기술을 이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택배 사업에 진출해서 지금 매출이 더 늘어났어요. 코로나 이전보다. 그리고 처음에는 교포 중심으로 LA라든지 뭐 이런데 수출까지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금 수출이 늘어나갔고 지금 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애로사항이 뭐냐? 굉장히 이제 잘 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뭐냐 했더니 온라인 쪽에 이런 주문이나 이런 걸 해본 경험이 적어갖고 그런 부분이 참 어렵더라,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 외식도 그런 부분은 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슬라이드 마지막에서 두 번째인데, 여기 지금 보시면 비대면 선호 트렌드에 대해서 좀 키오스크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건 이제 그 백화점에 푸드코드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요, 대기 시간이 줄어갖고 그 회전율이 한 회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회전율이 6회였는데 점심시간에 7회로 증가됐는데요. 일매출 100만 원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오스크나 이런 걸 적극 활용하면 매출 자체가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친환경 대응 전략은요, 친환경 한다고 해갖고 소비자들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소비자들이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또 행동은 다르게 보이니까 저희가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발표해 주신 우리 박주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잠시만 혹시 뭐 질문 있나 한번 좀 여쭤보고요. 자, 오늘 지금 발표해 주셨는데요. 우리 저 플로어에서 혹시 질문 있으신 우리 참가자분 계신가요? 너무 쑥스러워 하시는데. 그럼 한번 좀 여기 아까 지금 이제 발표 잘 들었는데요, 교수님. 그 18페이지에 보니까요. 네. 제가 한번 이제 뭐 우리 저기 그 거기 보면 이제 무인화 자동화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50이 넘어가고 60, 70 이래 되면 실제로 이제 그걸 적응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저부터도 좀 약간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떤 나이 든 사람들도 이제 그런 데를 또 이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는 이제 취업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기업의 역할 뭐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예, 좀 예. 교수님의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인화 자동화 부분에 대해서는요, 요즘 뭐 뭡니까, 인증하는 게 강화되니까 네. 제가 이제 송년회 7번 했다고 했잖아요. 네. 같은 식당에서 7번 하는데 강화한 다음부터 입장을 못 해요. 왜냐하면 연세 드신 분들이 그걸 할 줄 몰라갖고 거기서 직원들이 다 일일이 그걸 설치해주고 뭐 하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저는 그 집이 좀 비싼 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그런 데는 자동화, 무인화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객단가 높은 데는 그냥 인적 서비스로 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성비 많이 찾는 우리 젊은 친구들 이런데 디지털에 익숙한 친구들한테는 무인화, 자동화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자, 없으면은 그럼 오늘 강연에 수고해 주신 우리 순실대학교 박정현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